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프랑스에서 온 의료진 부모님이 한국을 체험하고 완전히 충격받은 실화입니다. 처음엔 한국 아파트를 보고 감옥 같다고 하셨던 분들이 결국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프랑스에 도입하겠다고 선언하기까지.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레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진우를 만나면서부터였어요. 진우는 파리에서 유학 중이던 한국인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진우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을 빼앗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클레르, 나와 결혼해 줄래? 진우가 에펠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프러포즈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결혼 후 저희는 파리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 진우가 말했죠. 클레르, 우리 아이를 한국에서 낳는 게 어떨까? 내 가족들도 만나야 하고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도 정말 좋거든. 솔직히 처음엔 망설여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드라마나 케이팝 정도만 알고 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진우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좋아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그런데 문제는 제 부모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간호사이시고 아버지는 프랑스 국립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계세요. 두 분 다 의료진이다 보니 더욱 걱정이 컸던 것 같아요. 클레르, 한국 의료 시스템이 우리만큼 좋을까?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죠. 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딸아,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야? 프랑스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왜?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우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달 후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공항부터가 달랐어요. 인천공항의 규모와 시설에 입이 떡 벌어졌죠. 진우야, 이게 정말 한국 공항이야? 진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클레르. 그리고 몇 개월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모님이 손자를 보러 한국에 오시겠다는 거였어요. 사실 두 분은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언론에서 보던 이미지들 때문이었죠. 클레르, 우리가 정말 가야 할까? 딸이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걱정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그래도 손자에 대한 그리움이 컸던 모양입니다. 결국 부모님은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으셨어요. 저는 두근두근했죠. 과연 프랑스에서 오신 부모님이 한국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특히 의료진이신 두 분이 한국의 문화와 시스템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신 날, 저는 정말 떨렸어요. 진우와 함께 마중을 나갔는데 부모님의 첫 반응이 어떨지 걱정이 태산 같았거든요. 클레르. 어머니가 저를 꽉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딸아, 정말 보고 싶었어. 아버지도 손자를 보자마자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죠. 이 작은 천사를 보려고 이렇게 멀리 왔구나.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부모님은 계속 창밖을 내다보셨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넓은 도로, 그리고 질서정연한 도시 모습에 조금씩 놀라시는 것 같았어요. 클레르, 생각보다 현대적이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드디어 저희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이 차에서 내리시자마자 아파트 외관을 보고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이게 뭐야? 감옥 같잖아. 아버지가 프랑스어로 중얼거리셨어요. 어머니도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우리가 너무 늦게 온 게 아닐까? 저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으셨는데
벌써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한국 아파트는 외관과 내부가 완전히 달라요. 단지 입구로 들어서자 부모님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잘 정돈된 조경과 분수대, 그리고 산책로를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이건 좀 다르네. 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시며 감탄하셨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24시간 운영되는 컨시어지 데스크를 보신 아버지가 입을 벌리셨어요. 클레르, 이게 정말 아파트 로비야? 파리 5성급 호텔보다 더 좋은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여기 관리비가 얼마나 나와? 한 달에 약 200유로 정도요. 제가 대답하자 부모님이 서로 눈을 마주치셨죠. 200유로로 이런 서비스를?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아버지가 놀라워하셨습니다.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모님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으셨어요.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뷰와 깔끔한 인테리어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와, 이 전망 좀 봐. 어머니가 창가로 달려가셨어요. 강이 저렇게 가깝다니. 아버지는 부엌 시설을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식기세척기, 정수기, 인덕션까지. 우리 집보다 시설이 좋은데? 그런데 정말 놀라신 건 단지 시설 투어를 했을 때였어요. 지하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피트니스 센터, 실내 수영장, 독서실, 그리고 아이들 놀이터까지 둘러보시더니 완전히 입을 다물지 못하셨거든요. 이런 시설들이 다 무료라고.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네,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헬스장은 24시간 이용 가능하고 수영장도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헬스장 기구들을 만져보시며 감탄하셨죠. 이 기구들이 전부 최신형이야. 우리가 다니는 파리 헬스장보다 훨씬 좋은데? 저녁 무렵 단지 안벤치에 앉아 쉬고 계시던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클레르, 솔직히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돼.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덧붙이셨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나 봐. 이곳이 딸이 사는 곳이라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구나. 그날 밤 부모님은 여전히 신기하다는 표정이셨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경험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을 손님방으로 안내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미리 깔끔하게 준비해 놓은 방을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죠. 어머니가 방 안을 둘러보시더니 갑자기 멈춰 서셨어요. 침대가 없고 바닥에 이불이 깔린 모습을 보신 거죠. 아버지는 더욱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70세가 넘으신 분이 바닥에서 주무셔야 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재빨리 온돌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며 바닥 전체가 따뜻하게 데워진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프랑스의 라디에이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부모님은 여전히 반신반의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평소에도 잠자리에 민감하신 편이었거든요. 딱딱한 바닥에서 자면 다음날 허리가 더 아플 거라고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온돌의 원리를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바닥 아래로 온수가 순환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며 이 따뜻함이 몸 전체를 감싸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잠을 자왔다는 역사적 배경도 함께 설명했죠. 어머니는 간호사 경험을 살려 의학적인 관점에서 질문하셨어요. 혈액순환에는 문제가 없는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온돌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적당한 경도가 척추 건강에 좋다는 점을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계셨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침대 문화가 워낙 오래되었고 특히 의료진으로서 환자들에게도 항상 적절한 매트리스 사용을 권했던 터라 더욱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저는 최대한 부드럽고 푹신한 이불을 준비해드렸습니다. 또한 베개도 2개씩 넉넉하게 준비해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부모님이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앉아보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닥의 따뜻함을 손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바닥 온도를 계속 만져보셨어요. 아버지는 더욱 신중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불의 두께와 쿠션감을 확인해 보셨죠. 그리고 천천히 누워보시면서 자세를 이것저것 바꿔가며 가장 편한 포지션을 찾으려고 애쓰셨어요. 저는 부모님께 온돌의 또 다른 장점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먼지나 진드기가 적다는 점, 습도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온몸이 고르게 따뜻해진다는 점이요. 그날 밤 부모님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잠자리에 드셨어요. 저 역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궁금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평생 침대에서 주무시던 분들이 갑자기 바닥에서 주무시게 된 거니까요. 밤중에 한번 확인해 보니 부모님 모두 깊이 잠들어 계셨어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안정적으로 주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기대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모님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아버지가 벌써 일어나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의 첫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평소에는 일어나자마자 허리를 만지시며 아픈 소리를 하시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허리를 쭉 펴고 앉아 계신 모습이 젊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컨디션이 어떠신지 물어보았어요. 아버지는 몇 번 허리를 돌려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평소 아침마다 느끼던 뻣뻣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호사 일을 오래 하시다 보니 만성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계셨는데 그날 아침엔 그런 통증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어요. 이불을 개키시면서도 계속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아버지는 의사로서의 전문적인 관점에서 온돌의 효과를 분석하기 시작하셨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균등한 열이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켰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또한 적당한 경도가 척추 정렬에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추측하셨죠. 어머니는 혈액순환 측면에서 설명하셨어요. 온돌의 따뜻함이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차가웠던 발끝까지 따뜻했다며 감탄하셨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왜 바닥 생활을 고집하는지 이제야 이해가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전통이나 관습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은 온돌의 또 다른 장점들도 발견하셨어요. 밤새 공기가 건조하지 않았다는 점,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는 점이었죠. 아버지는 프랑스 병원에서의 경험을 떠올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수술 후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침대에만 누워있다 보니 혈액순환, 장애나 욕창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온돌 같은 시스템이 있다면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어요. 어머니도 간호사 입장에서 동감하셨습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환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치료 보조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이런 자연적인 열 치료가 병행된다면 효과가 배가 될 거라는 분석이었죠. 저는 부모님의 반응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처음엔 의구심을 가지셨지만 직접 체험해 보시니 온돌의 진가를 인정하시는 모습이었어요. 한국 문화의 과학적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부모님은 온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셨어요. 설치 방법이나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설치가 가능한지까지 구체적으로 문의하셨죠. 저는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 철학이 담긴 문화라고 설명했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앉고 함께 잠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온돌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완전히 온돌의 매력에 빠지신 것 같았어요.
앞으로 며칠 더 한국에 계시는 동안 더 많은 놀라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온돌의 마법을 경험하신 부모님과 함께 서울 시내 관광을 나선 날이었습니다.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둘러본 후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우가 추천한 삼겹살집으로 향했어요. 홍대 근처에 있는 유명한 곳이었는데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 정통 한국식 고깃집이었습니다. 입구부터 고기 굽는 냄새가 솔솔 풍겨나왔죠.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부모님이 먼저 놀란 건 테이블 구조였어요. 각 테이블마다 설치된 무연 그릴과 환풍 시설을 보시더니 감탄하셨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자리에 앉자마자 직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외국인 손님이라는 걸 알고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에 부모님이 첫 번째 놀라움을 표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반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김치, 콩나물, 시금치, 무생채, 마카로니, 샐러드까지 무려 8가지 반찬이 테이블 가득 차려졌어요. 부모님은 이 모든 게 무료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각각의 반찬을 하나씩 맛보시며 놀라워하셨어요. 특히 김치의 톡 쌓는 맛과 시원한 무생채에 감탄하셨죠. 아버지는 이렇게 다양한 채소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셨습니다. 삼겹살이 나오자 직원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기 시작했어요. 적당한 타이밍에 뒤집어주고 기름기를 제거해주는 전문적인 손놀림을 보신 부모님이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고기가 익어가는 동안 직원은 상추와 깻잎, 그리고 각종 쌈장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쌈을 어떻게 싸먹는지 시범까지 보여주는 친절함에 부모님은 완전히 매료되셨어요. 부모님이 처음 쌈을 드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상추에 고기와 마늘, 그리고 된장을 올려서 한 입에 넣으시는데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지셨어요. 이런 조화로운 맛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식사 중간중간 직원들이 와서 그릴을 청소해주고 반찬을 리필해주는 모습도 놀라우셨어요. 특히 김치가 떨어지자 바로 새로운 김치를 가져다주는 신속함에 감동하셨죠. 프랑스 레스토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서비스였습니다. 아버지는 무연 그릴 시스템에 특히 관심을 보이셨어요. 연기가 전혀 나지 않는 환풍 기술과 테이블 안에 매립된 가스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계속 질문하셨습니다. 의료진답게 위생과 안전에 민감하셨던 거죠. 어머니는 반찬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셨어요. 이렇게 다양한 발효식품을 일상적으로 먹는다면 장 건강에 정말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김치의 유산균 효과에 대해 전문적인 관심을 보이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도 놀라셨습니다. 이렇게 푸짐한 음식과 최상의 서비스를 받고도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점이었어요. 프랑스라면 최소 3배는 비쌌을 거라고 하셨죠. 식당을 나서면서 부모님은 한국의 식문화가 단순히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어요.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 함께 나누어 먹는 문화,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는 지혜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로 딸이 좋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드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의 식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신 부모님과 함께 보낸 며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 보시고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하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명동에서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이었어요. 어머니가 평소보다 많이 드신 한정식 때문인지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복통이 점점 심해지시더니 식은땀까지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의사셔서 다행이었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에 가야 한다고 판단하셨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부모님이 한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언어 문제는 물론이고 의료 시스템의 차이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진우가 재빨리 근처 대형 종합병원을 알아봤습니다. 24시간 응급실이 운영되고 외국인 진료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놀란 건 로비의 규모와 시설이었어요. 마치 5성급 호텔 같은 인테리어와 안내 시스템에 아버지가 감탄하셨습니다. 아픈 상황에서도 이런 환경이라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다는 반응이었어요. 응급실 접수 데스크에서 더욱 놀라셨습니다.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외국인 환자를 위한 별도의 진료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었거든요. 프랑스에서도 이런 수준의 외국인 서비스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접수를 마치고 대기하는 동안 병원 시설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들과 깔끔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에 아버지가 전문가로서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대기 시간도 놀라우셨습니다. 프랑스 응급실에서는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30분도 안 되어 진료실로 안내받았거든요.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을 보시며 한국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셨습니다. 담당 의사가 유창한 영어로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어머니의 증상을 꼼꼼히 확인하고 아버지와 전문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국 의료진의 수준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었죠.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몇 가지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그리고 필요하다면 CT 촬영까지 당일에 모두 가능하다는 말에 부모님이 또 한 번 놀라셨어요. 검사 과정에서 한국 병원의 시스템화된 운영에 감탄하셨습니다. 각 검사실마다 최신 장비가 갖춰져 있었고 대기 시간 없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효율성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놀라우신 건 의료진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외국인 환자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모습에 감동받으셨죠. 이런 따뜻한 인간미는 프랑스 병원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병원의 시스템은 부모님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먼저 혈액 검사 결과가 30분 만에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최소 하루는 기다려야 하는 검사였죠. 복부 초음파도 바로 시행되었고 담당 의사가 실시간으로 결과를 설명해 주었어요. 의사는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촬영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당일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프랑스에서는 MRI 예약을 잡으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하거든요. 1시간 후 MRI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복통 원인은 예상과 달랐어요. 허리 디스크가 장기를 압박해서 생긴 증상이었던 거죠. 아버지는 이런 진단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감탄하셨습니다. 담당 의사가 치료 방법을 설명하면서 한의학 치료를 병행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같은 병원 내에 한방과가 있고 양방과 한방이 협진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 들어보는 치료법이었어요. 침과 부항, 그리고 추나요법에 대해 의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의학적 근거에 대해 질문하셨고 한의사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한방 치료실로 이동하는 순간부터 부모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전통적인 분위기와 현대적인 의료 장비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놀라셨어요. 한의사는 맥진부터 시작해서 어머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침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한의사의 정확한 손놀림과 어머니가 느끼는 즉각적인 효과에 아버지가 완전히 몰입하셨습니다. 서양 의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을 직접 목격하고 계셨거든요. 부항 치료도 신기하셨어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한의사의 모습에 감탄하셨습니다. 전통의학이지만 현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어요. 추나요법은 정말 놀라우셨습니다. 척추와 관절의 정렬을 맞춰주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거든요. 아버지는 이런 수기 치료법의 효과를 직접 확인하시며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어머니의 상태가 크게 호전되었어요. 복통이 거의 사라졌고 허리 움직임도 훨씬 자유로워지셨습니다. 단 한 번의 치료로 이런 효과를 본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어요. 아버지는 한의사에게 계속 질문하셨습니다. 어떤 원리로 이런 효과가 가능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이런 치료가 가능한지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어요. 한의사는 친절하게 모든 질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특히 양방과 한방의 협진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이런 통합 의료가 환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병원을 나서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경험한 것들이 의학에 대한 자신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요. 프랑스 병원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면 환자들에게 더 좋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드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회복과 함께 부모님의 한국 체류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이 단순한 여행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부모님의 눈빛에서 뭔가 큰 계획이 꿈틀거리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은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온돌과 한의학을 프랑스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의료진으로서의 전문적 관점에서, 어머니는 간호사로서의 실무적 관점에서 접근하셨죠. 아버지는 먼저 온돌 시스템에 주목하셨습니다. 병원 회복실에 온돌을 설치한다면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계셨어요. 특히 수술 후 환자들의 혈액순환 개선과 욕창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분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간호사 휴게실 개선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밤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이 온돌에서 쉰다면 피로 회복에 정말 좋을 거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경험한 온돌의 효과를 동료들에게도 제공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한의학 도입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침 치료와 추나요법의 의학적 근거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프랑스 국립병원에서도 이런 보완 의학을 도입한다면 환자들에게 더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셨습니다. 특히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는 한의학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보셨어요. 약물 치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프랑스로 돌아가서 병원 이사회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온돌 설치를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진을 초청하거나 직접 한국에서 연수를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이미 한국의 온돌 업체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한의학 도입을 위해서는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했어요. 프랑스 의료진들이 한의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죠. 이를 위해 한국의 한의사들과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히셨습니다. 어머니는 간호사 교육에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한국의 환자 케어 방식, 특히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인간미를 프랑스 간호사들에게도 전수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부모님은 이번 한국 방문이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손자를 보러 온 여행이 아니라 의료진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얻는 기회였다고 하셨죠. 출국 게이트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과 한의학의 지혜를 프랑스와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이제 자신의 사명이라고요.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을 단순히 딸이 사는 나라가 아니라 배움의 땅으로 인식하게 되신 거죠. 이제 저희 가족은 한국과 프랑스를 잇는 의료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작은 개인적 경험이 두 나라 의료 발전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